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인데 반갑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남성분들만 바글바글 하신, 저 어딜 가나 참 남자분들이랑 인연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힘이 납니다, 아주. 자, 우선 산보험 이론과 실무 오늘 첫 시간이고요. 뭐 4시간씩 진행을 하죠.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계약법도 사실 진도가 생각보다 좀 늦어져가지고 원래 예정보다 4시간을 더 했었거든요. 산보험도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얘기하다 보면은 좀 더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좀 분량은 좀 오히려 강의 시간 좀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시험 트렌드를 보니까 일단 뭐 강의 지금 공지되어 있는 시간에서 늘어날 수는 있다. 좀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다. 줄어들 일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신체 손해사정사로 바뀐 지가 2014년도가 1회였으니까 4, 5, 6, 7, 8 이제 5회 차잖아요. 제가 15년도부터 이제 15년도 신체손사 1회, 제가 3종 손사를 취득을 했거든요, 처음에. 3종 취득하고 신체 1회를 따고 나머지 이제 뭐 인접 자격증들 몇 개를 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바로 강의를 시작했죠. 근데 난이도 자체는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모든 시험이 5회를 기준으로 좀 바뀐다. 근데 지금 신체손사 중에서도 제3보험 이론 및 실무만 놓고 본다면 시험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트렌드. 트렌드를 봤을 때 2017년은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해였죠. 바뀐 해였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지는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강의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예전에는 뭐 특약이라든가 그 외에 좀 어려운 부분들, 뭐 여러분들이 뭐 업무 중사고 담보 특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야 된다면, 이제는 그냥 기본적인 표준약관, 그 표준 보통약관 있잖아요. 우리 표준약관 나와 있는 거, 그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트렌드로 올해 문제, 그러니까 2017년도죠. 2017년도 문제도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 아마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기출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고, 출제위원분들이 한번 바뀌면은 또 이게 아마 3년인가 뭐 몇 년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스타일이 그대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위주로 이제 기본 약관에 충실한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뭐 죄송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2018년 4월 달부터 후유장애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행 세칙은 이미 거의 뭐 완성이 됐고, 저 내용은 받아봤는데, 원래 작년에 좀 크게 많이 바뀌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잡음이 많았거든요. 많다 보니까 뭐 빠질 건 좀 빠지고 몇 개 다시 넣어가지고 장애 기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은 바뀐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술하시오 또는 사례 문제식으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되고, 일단 시험 여러분 3보험 오늘 첫 시간이시니까 어떤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몇 마디 조언을 드린다면, 우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범위는요, 3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3보험 공부하셔야 되고, 생명보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 3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상해, 질병, 간병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약관, 말씀드렸던 표준약관은 이 상해, 질병보험은 표준약관이 있어요. 금감원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료 하셔가지고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약관을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약관은 반드시 구해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병보험은 표준약관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뭐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간병보험은 솔직히 거의 대부분 많이 나와가지고 나올 문제가 좀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정 공부할 시간 없으시면은 간병보험 쪽은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합격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고, 생명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상품에 대한 약관을 구하시든가, 아니면 이 표준약관
3보험은 이제 적어도 두 개죠. 3보험이랑 생명보험, 표준약관 두 개는 반드시 받아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많이 다르냐면 그렇진 않아요.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비중이라고 한다면 사실 생명보험보다는 3보험 쪽에서 많이 나와요. 생명보험 쪽에서는 주로 나온다고 해봤자 CI 보험 정도? CI 보험 정도, 이제 크리티컬 릴리스 인슈런스라 그래가지고 치명적 질병보험이라 그러는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사실 CI 보험이 그렇게 크게 뭐 활용될 일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데 CI 보험은 보험금은 뭐 고액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긴 하지만은 그 피보험자, 내가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으로 저희가 많이 부딪힐 일은 없는데 시험에서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서 CI 보험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되고, 관련돼서 당연히 뭐 진단이라든가 CI 보험 수술 있어요. 수술 담보 특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3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실 때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이 있는데 다 중요해요. 상해 질병 다 중요하고, 특히 질병에서는 뭐 암보험이라든가 뇌졸중 진단비라든가 뭐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친구는 표준약관에 없는 특약사항들이 더 중요한 게 많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특약사항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상해와 질병에서 공통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표준약관에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약관이 중요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는 고지의무, 통지의무, 중대사유인한 해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지의무는 약술료도 나왔었고 사례로도 2017년도에 기출됐었죠. 아주 실무적으로 기출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나온 문제가 가입 당시에 이러이러한 병력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고지해야 될 사항이 해당되며 어떤 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보험 설계 쪽 하시는 분들이나 언더라이팅 심사 부서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제 접하는 일이긴 한데, 손해사정사로서 업무상, 저희 같은 경우도 업무상 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많이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기출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업무 부분 중에서 이런 기초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가 이게 시험이 좀 트렌드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공부하는 범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교재가 한 360페이지까지 돼 있거든요. 약관 빼면은. 근데 교재에 있는 내용만 다 알고 계셔도 범위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데서 벗어나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뭐 책을 뭐 다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몇 개 좀 외우셔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표준약관도 많은 분들이 암기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좀 많이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눈에 익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약관이나 똑같이 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 보시고 이제 좀 쓸 수 있는 정도. 왜냐하면 시험이 지금 문제가 예전에는 뭐 1번부터 5번 내지 6번 15점에서 한 20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대부분 이제 굳어졌죠. 이거는 자체는. 요즘에는 1번이면은 소 1, 소 2, 소 3, 2번이면은 또 소 1, 2,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쪼개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점짜리, 15점짜리 뭐 이렇게 그 문제 하나가 이렇게 점수가 배점이 크면 여러분들이 약관 내용을 다 암기하셔가지고 일일이 써서 한 바닥 정도로 채워주셨어야 됐는데, 지금은 소 1-1 요걸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한 바닥 내가 써야지 알고 있는 내용 나왔네 이러면서 5점 뭐 배점이 막 3점, 2점, 5점 내지는 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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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5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분량을 많이 쓰신다 그러면은 100% 떨어지세요. 100%. 왜? 시간이 없거든요. 90분 동안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짧게 잘라서 나온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약관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적으실 필요는 없고 내용을 알고 내용이 다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르지만 않으면 되고 그래서 많이 좀 눈에 익혀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작년에 문제를 보고 나서 떠올랐던 게 이 장애 쪽 관련돼서 여러분들 지급률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애를 내가 뭐 10%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10% 주면 고마운데 5%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럼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니면은 불만이 있으면은 피보험자분과 협의해가지고 재산병원 가서 의료 자문을 받아보자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사실 다 민원으로 이어지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감원 했을 때 민원 줄여라 얘기 나오는 것이고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민원을 어떻게 줄일까. 옛날에 약관에는 사실 그 재산병원에 감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예, 제가 처음에 2005년, 2006년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후에 약관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도 이제 문제가 나오기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그럼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지급 보험금제도 알려줘야 되고 재산병원 의료자문 실시해가지고 그 재산병원 자문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런 약관상 의무, 보험사의 의무들이 있는데 그런 의무들은 상식 이제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그런 약술로도 나올 수 있고 사례로도 나올 수 있고 활용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첫해 신체 손사 첫해 시험 봤을 때에는 재산보험 쓰다가 거의 시간 조절 실패로 거의 한 문제를 못 쓰다시피 했어요 저는. 예, 20점짜리 한 문제를 못 쓰다시피 했는데 근데 점수는 나머지 쓴 거에서 거의 뭐 1점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점수 나온 거 보니까. 뭔 소리냐면 그리고 이게 재작년에 붙었던 친구들 저희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선보험에서 2문제를 통으로 못 쓴 애도 있었어요. 또 한 문제 통으로 못 쓴 분도 계셨고 그분은 아예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뒤에 있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면서 떨어질 것 같다고 나왔었는데 2분 다 붙었어요. 붙었고 이게 뭐냐면 근데 다 썼다는 분들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보험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거 핵심적인 내용 그것만 딱 쓰시면 돼요. 선보험은 쓰시면 되고 아주 희소식 중에 하나 희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자보라든가 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무조건 시작하셔야 되는 게 얘는 책임법리가 있잖아요. 책임법리 약관 내용이 있고 또 약관에 따른 계산도 해야 되죠. 자동차 보험은 지급 기준이 있고 근제나 이런 것들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책임법리 공부하셔야 되고 약관 내용 공부하셔야 되고 책임법리는 딸딸딸딸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수준이 되셔야 되는 거고 약관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 계산도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특약도 많고 얘네들은 미리미리 하셔야 돼. 진짜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요 자체가 그냥 답안지의 목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자동차 보험 사례 나오면 자배법상 가해자 걸러내고 민법상 가해자 걸러내야 되니까 책임법리 적어주고 1.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검토 1. 자배법 2. 민법 약관 내용은 2. 약관상 보험사의 보상 책임 뭐 1. 대인 1. 대인 2. 자손 뭐 무보천 무보차 적고 3. 지급보험금 계산 4. 손해상식 이해할 점 저는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사례 나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목차도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점수도 잘 나오고 근데 이게 어쨌든 답안 목차가 되는데 산보험은 이게 없어요. 아주 정말 반가운 일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산보험은 책임법리는 없고 그냥 약관 내용이 바이블입니다. 약관 내용이 바이블이고 약관 내용만 눈에 많이 익히시면 돼요. 많이 읽어보시고 뭐 약관을 암기하시든 뭐 하시든 간에 어쨌든 암기하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잡지는 마세요.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를 이제 익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차 놔두고 일부러 버스 타고 다니면서 봤었거든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새벽 일하면서 했어야 되니까 새벽까지 한 2-3시까지 보고 저희는 다행히 외근이 좀 있어가지고 부족한 잠은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잠깐 자든가 약관을 보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범은 약관 내용을 중점으로 보셔라. 네, 보시는 거고, 약관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요 네 가지는 기본이고, 후유장애. 그래서 이거는 먼저 책임법리에 들어가는 것도 먼저 공부하시되 3범은 지금 강의만 들으시고요. 다만 후유장애 부분만 좀 자주 보세요. 후유장애. 왜냐면 실무를 안 하셨던 분들은 후유장애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후유장애 쪽을. 그래서 후유장애는 조금 자주 지금부터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강의 때 저 앞에서 떠들어는 애가 그냥 얘기하는 거나 들어두시고 체크만 해두시고,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다고 발표만 해두시고, 지금은 사실 자보랑 근제를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유장애 쪽은 그래도 좀 미리 봐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실손 계산 문제 있는데, 요거는 내용 들어두시고 나중에 한 모의 시험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3범 실손 계산 문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여기서 계산도 있지만 면책사유는 아셔야 되겠죠. 네. 실손에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실손 의료비를 계산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거로 보상해야 되고 어떤 걸 보상하지 않아야 되는지 몰라버리면 안 되니까 면책사유는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실손 중에서는요, 범위는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냥 실손 중에서 노후는 보지 마세요. 네. 노후 실손은 보지 마세요. 뭐 생긴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시험 나온다면서 많이들 보셨는데, 제가 해마다 아마 2015, 16, 17까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계속 주구장창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어떤 회사는 이거 안 팔아요. 노후를. 네. 보통 문제는 이게 다 같이 파는 회사에서 나오지 안 파는 회사 거를 또 내지는 않습니다. 노후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비례보상 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해드리긴 할 텐데 그냥 노트만 해두시고 그러시면 시험 전날 한번 봐주시는 정도. 예. 또 그렇게, 예. 비례보상도 사실 뭐 이렇게 나오긴 힘들고,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 문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쟁점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계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실 만한 거는 암진단비, 뭐 입원비, 수술비 정도랑 입원 일당. 실손 중에서는 해외 실손이고 플러스 특별 비용까지. 실손 중에서는 이제 뭐 국내 실손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해외 실손 중요합니다. 해외 실손하고 거기 부과되는 이제 특별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외 여행 갔다가 이제 뭐 실종됐을 때 구조수색비 발생하고 구원자 보내는 비용이라든가 교통비, 뭐 제작비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거 계산하는 거는 봐두실 만해요. 나중에 이제 강의 때 봐두시고, 그다음에 암진단비, 입원비, 수술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도 안 나왔고, 근데 나올 만 하거든요. 자주 나올 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나왔었어요, 이때까지. 거의 뭐 2년에 한 번 그걸로 나왔었으니까 봐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번 일당도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술은 뭐 각종 특약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보통 약관 내용.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수업할 때 요 고지나 통지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으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말씀드릴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여기 보통 약관에 있는 면책사유도 특약 형식으로 한번, 사례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쭉 고려하시면서 뭐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맨날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3종 손사 볼 때도 그렇고 같이 스터디하는 애들한테 얘기 들었던 건데 이윤석 씨가 찍으면 4년 안에 나옵니다. 4년 안에 무조건.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맨날 농담으로 들었었고 농담으로도 제가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고지 의무 관련돼 가지고 사례 문제 나왔던 게 제가 재작년에 모의시험 이패스에서 할 때 그때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아마 교재에 수록을 해놨을 텐데 나왔던 게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시험반도 사실 할 때 제가 작년에는 3주밖인가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학원에 얘기를 해서 모의시험반 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제가 이때까지 모의시험 기출했던 게 해봤자 15, 16, 17이거든요. 3년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준비할 때 제가 나름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한 열흘 정도 기도하고 내려와서 농담이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모의시험반 말씀드리는 부분들 좀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뭐 작년에 청력 계산하는 문제처럼 그건 솔직히 예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온다면야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외에는 뭐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재산보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수업 들어갈게요. 답안지 쓰시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혹시 답안지 구입하셨나요, 다들? 안 하셨나요? 그러면 학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입하실 수 있으시면은 구입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많이 써보시는 게 좋아요. 써보시는 게. 많이 암기해가지고 쓰시는 타입이 있고 많이 써봐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합격했을 때에는 제가 3종을 한번 떨어졌는데 3종 자동차 보험 첫 해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졌을 때 제가 한 12바닥을 썼어요. 10바닥을 쓰고 답안지를 더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쟤는 대단하다. 그래서 막 2바닥을 더 쓰고 나왔죠. 그리고 점수가 한 바닥당 보자. 12바닥 썼으니까 한 바닥당 약 2.5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5점 정도. 꽈락이 나왔었죠. 첫 해는 자동차 보험. 근데 그때는 학원을 전혀 안 다니고 그냥 혼자 책만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약간만 달달 외우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래가지고 약간만 달달 외우고 들어갔어요. 3종.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두 개는 책임법리 안 들어가면은요 꽝이에요, 꽝. 제가 그때 문제로 답을 어떻게 썼냐면 사례 나왔는데 약간 달달 외웠으니까 약관상 피보험자부터 드립자 적었죠. 책임법리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면책이 어떻고 부책이 어떻고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책임법리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합격했을 때 제가 3종 자보를 7바닥을 좀 안 적었어요. 또 그때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분량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점수는 뭐 거의 뭐 3배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삼보험 이제 신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신체도 삼보험 같은 경우 제일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삼보험은 제가 그것도 한 7바닥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인데 뭐 분량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출제자들이 이거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만 하면 돼요, 그냥. 짚어줘요. 이게 면책, 이건 면책이다. 이건 부책이다. 이것만 딱 짧게 적어주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된다. 끝이에요. 몇 줄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질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꼭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분량 많이 적는 분들이 붙는 경우를 솔직히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특히 삼보험은 핵심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딱딱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모의시험 때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한 게 답안에 대해서 어떤 요즘 우리 실무자로서의 바라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멘트를 꼭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그냥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대로만 답을 도출하면 되는 것이지 실무상 이거는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험칙상. 그래서 답안 분량은 삼보험은 많이 적으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책임법리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 법리에 대해 서술을 해주셔야 되니까 당연히 뭐 적어줄 거는 또 빠짐없이 적어주셔야 된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삼보험 8페이지 일반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시험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없죠? 남자분들은 항상 궁금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또 있으시면은 쉴 때 물어보시고. 자, 재산보험 일반론 보시죠. 8페이지. 자, 보험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올해 다 처음 시험 보시는 거죠, 대부분? 올해 처음이시죠? 1차부터 다 보셔야 되는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갈 길이 바쁘시네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보험에 대해서 계약법을 저희 들으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계약법이랑 삼보험이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제가 어쨌든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고 일단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제3보험이라고 나왔으니까 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험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3보험은 그냥 공부하실 때 뭐 특약 내용이 있으면 이걸 공부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험 가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시면 보험 증권에 증권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주계약이 나와 있고 뭐 교통상해 담보 특약이 나와 있고 벌금 담보 특약, 뭐 운전자 보험이면은 벌금 담보 특약, 뭐 특약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3보험이에요. 3보험.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험 상품 가입했을 때 가입한 특약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어떻게 보상이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고, 손사 시험 자체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했을 때 학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험이 뭘까요, 보험이? 보험은 그냥 위험을 보장해 주는 거죠. 위험을 보장해 주는 거. 근데 리스크를 보장해 주는 건데 뭐 공짜로 보장해 주진 않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네, 주식회사니까 보험회사는 당연히 대가를 받고 위험을 보장해 줍니다. 이 대가를 갖다 우리는 보험료라고 하죠.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는 돈, 회사 측에다가 내는 것이고, 이 보험료는 보통 우리 현금으로 냅니까? 현물로 냅니까? 보험료 뭐 쌀 한 푸대, 소금 한 주 뭐 이렇게 내시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뭐 보험료 대신에 뭐 냉장고를 한 채 가져간다든가 뭐 물건으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현금으로 내죠. 현금으로. 보험료는 대부분 현금으로 냅니다. 그럼 계약자가 보험료를 냈어요. 근데 계약자가 못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못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예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나올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계약자 일단 보험료 냈어요. 근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대부분 일시납입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내고, 물론 분할도 낼 수는 있어요. 대부분 일시납으로 내죠. 내고 있는데 3보험은 보통 보험 기간이 우리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실 때 1년짜리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 계세요? 3년짜리 가입하신 분? 실손이야 뭐 1년마다 갱신 얘기하지만 대부분 우리 생명보험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80세 만기 또는 100세 만기라고 하죠. 그래서 종신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엄밀히 말하는 정확한 의미의 종신은 아니죠. 만기가 있는 것들은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런 것들은. 그럼 보장기간이 긴데 보장기간 긴 거 일시납으로 혹시 내시는 분 계시나요? 나 일시납으로 내고 보험 가입했다.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연예인들이나 그렇게 하지 대부분 분할로 내죠. 보험료를 분할로. 그래도 분할로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보험료를 내는 게 화물시비롱이라고 내가 잘 나가가지고 맨날 보험료 잘 내다가 또 힘들어지면 보험료를 좀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못 내게 되면은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때까지 잘 냈으니까 우리가 뭐 좀 봐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고객님에서 바로 표정에 돌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보험료를 못 내게 됐다. 그럼 보험자에서 이제 슬슬 압박이 들어오겠죠. 돈 내지 안 내면 해지할 건데. 그래서 꼭 여자들 시켜서 전화하긴 하지만 무지하게 전화 옵니다. 전화 오고 막 문자 보내고 메일, 요즘에 메일로도 막 보내죠. 메일 서비스에 메일 서비스라 그러는데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독촉이니까. 예. 그럼 이게 독촉 들어왔을 때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안 내게 되면은 그러다가 내면은 유지가 될 것인데 안 내가 돼서 해지가 됐어요. 그럼 계약을 해지시키거든요. 해지시키면은 뭐 해지원금 받겠죠. 근데 해지한 다음에 다시 또 부활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활시킬 경우에 그냥 보험료 안 내가지고 그냥 부활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해지 사유는 가입할 때 우리 막 아침에 각혈하는데 일부러 감추고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하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계약이 일단 해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료 안 내도 해지되고, 고지의무 위반에도 해지될 수 있고, 통지의무 위반에도 해지될 수 있고, 중대사유 위반에도 해지될 수 있고, 해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일반 부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지가 되면 일반 부활이 가능하냐 봤을 때 그렇진 않거든요. 약관에서는 보험료를 안 내서
그랬을 경우에 일반 부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내면 미납시 효과 부활 중에서 일반 부활은 어떻게 되는지 또 특별 부활이라고 있어요. 특별 부활. 그런데 계약자가 보험료를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약자가 딴 놈이랑 빚을 졌는데 계약과 무관하게 그 안 갚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와서 봤더니 계약자 난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자 책장에 보험 증권이 한 100개가 있는 거예요. 너 보험료 어떻게 내니? 했더니 형님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이렇게 되니까 그 보험 깨면 해지연금이 꽤 되겠구나. 제3자가 와가지고 계약자가 그 계약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해지연금을 가져가는 거, 청구권을 가져가는 거, 이게 특별부활이거든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 내가지고 계약 쭉 유지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람이 위험 상태 알아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자진해 찾아왔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설계사분들이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사부서에서는 제 발로 찾아와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심사를 할 때 더 까다롭게 보진 않겠지만 규정에 맞춰가지고 보겠죠. 근데 왔을 때 그러면 당연히 잠깐만요. 이윤석 씨의 그 현재 상황이라든가 채무 상태, 가정환경, 부부싸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조사 혹시 받아보셨나요 혹시? 네. 그렇게 안 하죠. 왜? 그게 다 돈이잖아요, 돈.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입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돈 써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앉아가지고 가입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 앉아보세요 해가지고 청약서 한 장 주면서 사인하세요라고 물어보죠. 그 안에 질문표가 들어있습니다. 3개월 내에 아픈 적이 있어요? 1년 내에 재검사 받으신 적이 있어요? 5년 이내에 10대 질병 걸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봐요. 예.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체크를 해야 되죠. 하다못해 직업, 뭐 차종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소득까지. 그럼 그게 바로 이제 고지의무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입 당시에 내 위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면 보험자는 들어온 걸 보고 이 중에서 얘를 받아야 될지 승낙을 해야 될지 거절을 해야 될지. 근데 승낙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면은 조건을 붙여가지고 승낙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더 받는다든가 보험금을 적게 준다든가 아니면 너 허리 안 좋지? 허리는 내가 빼고 가입시켜줄게 라고 일부 보장을 제한시켜버린다든가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가입자가 들어올 때 실무상 고지 안 하면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또 고지를 해줘야 이 사람이 위험 상태가 나오잖아요. 위험 상태에 맞춰가지고 보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지 중요할 것이고 가입 체결 당시에 체결 이후에는 가입할 때는 막 엄청 하루에 10,000보도 걷고 술도 잘 안 먹고 밥도 막 유기농 좋은 것만 먹고 그랬는데 가입한 이후에 이제 보험에 가입했다는 안도감과 막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고기도 탄 것만 먹고 바삭한 게 맛있다면서 아니면 오토바이 막 라이더 돼가지고 막 다니고 막 겨울철에 막 빙벽 얼었는데 막 빙벽 타기 하고 하러 북한산 가고 이렇게 이제 위험도가 바뀌어 버리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너의 위험도가 이거밖에 안 돼서 보험료를 적게 매겼는데 가입 이후에 미친놈처럼 막 하고 다니면 당연히 위험도가 증가했으니까 보험료를 더 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얘가 체결 이후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험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이것도 계약자 측에게 의무로 부담시킨 거죠. 통지해. 너 위험도가 바뀌면 통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가 651조에 있죠. 근데 이 통지 의무는 652조에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 653조에 위험 유지 의무, 주관적 위험 변경 증가에 의한 위험 변경 통지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개인보험에서 말하는 통지 의무는 653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거는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 통지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어떤 귀책 사유가 없는 보통 이제 손해보험에서 좀 많이 가능한 편이 많고 뭐 공장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갑자기 주유소가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대부분 인보험에서 이 통지 의무는 내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취미생활이 아주 악취미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653조 계피수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 변경 증가와 계약 해지라는 상법 653조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아마 계약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굳이
조문을 얘기하지 않아도 안에서 아마 다 조문이 떠오르시고 계실 거예요. 막 요건과 효과가 떠오르고 계시고. 예. 지금 전투력이 이제 올라야 될 때니까. 어쨌든 통지 의무인데 이 상법과 별개로 각종 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산보험은 이 경우에 있어서 상법과 약간 효과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뭐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규정을 해놨는데 상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해지라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뭐 해지 보험금 지급 안 하고 해지하겠다 이거보다는 보험금 일부라도 지급하고 해지하는 게 계약자 측에는 좀 더 유리한 거죠, 사실은. 유리하다면 당연히 상법 653조에 비추어서 약관 내용이 계약자 측에게 좀 유리하잖아요.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좀 줄게요 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663조에 비추어서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네. 죄송해요. 재미는 없어요, 사실. 시험 공부는 재미는 없어요. 네. 그래서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어떤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대사유는 해지라든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상법에는 없는 내용이고, 그 계약법에는 없는 내용이고 약관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자주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주 기출이 됐었고, 사유를 적어라라는 게 기출이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례 형태로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뭐 계약 이렇게 체결해가지고 통지무 부과했는데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겠죠. 있으면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삼보험에서 어떤 효과에 대해서 논한다, 계약자 측에서 뭘 위반했다 했을 경우에 효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계약은 퀘스천 안 하고 보험금은 퀘스천 안 합니다. 계약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위반했으니까 해지할 거야, 해제할 거야, 무효시킬 거야, 취소시킬 거야.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해지할 거예요, 해지할 거예요, 무효할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금은 줄 거야, 말 거야, 깎아줄 거야. 세 가지만 따져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계약에 뭐 어떤 의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 위반이 있으면 효과가 있는데, 효과는 계약은 어떻게 돼야 되지? 보험금 어떻게 줘야 되지? 이 두 가지만 딱딱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네, 정리해 두시면은 그 사례가 나왔을 때 적용만 하면 끝이에요. 끝. 고지 의무도 마찬가지, 통지 의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의 책을 쭉 가고 있으면 이제 쭉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죠? 뭐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쭉 가다 보면은 보험료 냈고 고지했고 중간에 통지 의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뭐 별다른 없이 쭉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발생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뭘 해줘야 되죠? 뭐 꽃다발 들고 병문안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가서 이제 그 보험금을 줄 건지 말 건지만 해야죠. 그래서 보험금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사 담당자가 그냥 서류만 받고 바로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다가요, 굴러서 디스크가 터졌는데, 그랬어요. 물어봤죠. 그래요? 몇 시에요?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에 등산을 가? 목회전이 있나요? 아니, 없는데요. 평소에 제가 새벽에 나체 등반을 즐겨가지고 그냥 혼자 갔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목회자도 없고 등산에 굴렀는지 안 굴렀는지, 등산에 갔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또 잘 들어오는 게, 제가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엉덩방아 찍으면서 허리 다쳤는데 디스크 나왔다는데, 그래요? 집에 누구 계셨나요? 아니요, 혼자 있었는데요. 이제 혼자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없잖아요. 그럼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디스크 자체의 병명은 얘가 난 사고로 터졌어요 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청구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춰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럼 조사할 때 서류 접수일로부터 며칠 만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연장이 될 경우에는 언제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는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도 지급을 못하게 될 텐데, 그 못하게 되는 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은 고객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항들이 다 안내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보험금 청구해 보셨나요? 보통 100만 원 미만 실손권은 그냥 줘버리는데, 시간 좀 걸리는 건들은 일단 문서가 날라와요. 3영업일 안에 지급되는 경우는 그냥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교통사고로 한 방에 갔다든가 어디가 잘려 나갔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대부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문서가 날라옵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얼마나 고충이 크십니까? 그러면서 조금 늦어져요라고 결국 날라오는데 사실 사랑하면 그냥 줘야죠. 그건 어쨌든 날라와요.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사 기간 알려줬으면은 근데 이제 대부분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돈이 급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은 저도 옛날에 조사직을 해봤지만은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은 사실 보험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분들은 다치지도 않아요. 예, 보면. 근데 진짜 이제 좀 없는 분들이 대부분 다치시고 경기가 어려우면 사고는 더 많이 납니다, 사실. 술 먹고 이제 도로 갓길 같은데 택시 세운다고 막 뛰쳐드시는 경우도 있고 술 먹고 이제 비틀비틀 하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네. 어쨌든 청구가 들어갔으면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할 때 당연히 돈 급하니까 빨리 안 준다고 막 뭐라 하거든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가지급 보험금 청구할 수도 있고 가지급 보험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지급금은 보험사에서 언제 줘야 될까요? 이미 누가 봐도 확정이 된 건 줘야 되겠죠. 확정된 거는 줘야 되겠죠. 가지급 보험금 나 돈 없어 빨리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이고 다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보험사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보고 있고 계약자 측에서는 이건 나 받아야 되겠는데라고 얘기하는 부분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힘들겠죠. 당연히 만약 가지급 보험금 중에서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이 50%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약관에서는. 근데 문제는 분쟁이 애시당초 보험사에서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갸우뚱하는 거는 사실 준다라고 추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약관의 규정은 추정치 50% 준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무적으로는 뭐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 입장이니까 가지급에 대해서 냈더니 사실상 뭐 이런 케이스는 뭐 면책인 경우가 많으므로 안 줘도 된다.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답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무상으로야 당연히 회사가 추정하는 추정치가 있을 수가 없지만 약관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회사가 추정하는 추정치 50% 지급합니다라고 이제 그런 안내문을 날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조사해가지고 안내도 날렸어요. 가지급 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고요. 50%.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서류 접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래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최장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30영업일에 대한 예외 사유가 6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기출이 됐었습니다. 쓰시오라고 6가지 쓰시오로 기출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에 충실한 이때까지 냈던 문제는 전부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약술형들은.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약술형들을 다시 활용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보고 있으면. 즉 이 6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고 사례를 준 다음에 그때 피보험자가 이러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최장 언제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트렌드가 바뀔 것 같다는 거죠. 예. 작년에는 바뀌었었고 그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가지급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줄 거야 말 거야. 제가 팔이 불편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밑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글씨가 좀 흔들렸는데 지급 부지급 줄 거야 말 거야가 결정이 됩니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은 지급보험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지급보험금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여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여도를 감안해야 될 것이고 장애 기간이 0구냐 1시냐에 따라서 1시 5년 기준으로 지급보험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실손 들어왔을 때에도 당연히 실손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시험보험에도 해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안 줄 거면은 왜 안 주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면책사유 위반이 있었다든가. 그때 조사할 때 사고만 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가입할 때는 고지 의무 하나만 얘기하고 별다른 얘기 없어요. 없다가 이제 보험금 청구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잡듯이 뒤집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예, 그 사실 현실이니까 이잡듯이 뒤져요. 그러면 뒤져가지고 고지 의무 위반한 게 있는지 없는지 과거 병원부터 싹 뒤지고 다녀요. 뒤지고 다녀가지고 이제 뭐 지급할 거냐 또는 부지급을 할 거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뭐 부지급 결정이 되면은 뭐 또 안내문 날리죠. 너무나 애석하게도 이런 사정 때문에 넓게 해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량은 무슨 해량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급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사로서 지급보험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부지급 사유면 이게 왜 부지급 사유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손해산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책을 보실 때 이런 플로우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히 사고 발생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이게
이거는 중요하겠구나, 중요하지 않겠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이겠구나, 쓰이지 않겠구나 보이실 거고. 특약 같은 게 많이 있는데 특약이 그래도 많이 기출이 되지 않는 이유는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너무나 많고 제가 제도성 특별약관 한번 목차에서 나와 있을 텐데 특약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제가 3장의 제도성 특별약관 목차에 보시면 책 보실 때 1절부터 10절까지만 해놨거든요. 더 추가를 시킬까 하다가 추가 안 시켜버렸는데 뭐 추가된다고 해서 그 특약이 나올 확률도 너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보하고 손보가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특약들이 나옵니다. 제가 옆에서 체크를 해놨거든요. 생손보 공통, 생손보 공통 해놨는데 손생보 일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손보 일부, 손생보 일부 되어 있는 거는 생명보험은 다 있고 손해보험은 일부다. 그 다음에 손생보 일부는 손해보험은 다 있고 생명보험 일부에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체적인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끝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결국 계약자 측에서 당사자 일방에서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 사고가 우연한 사고일 경우에죠.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삼보험은 가입 금액을 약정하잖아요. 가입 금액 약정하죠. 뭐 1억 드릴게요. 골절되면은 어디 골절되면은 뭐 1종은 50만 원, 2종은 30만 원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진단비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연 사고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지급하게 되는 보험회사의 어떤 계약상 책임액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 때 지급하게 되는 금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입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입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삼보험에서 보험의 정의를 적으시라는 문제는 100% 안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각 보험마다 이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담보하는 내용이 달라지면. 근데 우리 삼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보험료 내고 보험금 받는 건데 그럼 사고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보험은 상해 사고, 질병 진단 확정, 간병 상태가 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생명보험은 사망이란 생존을 담보하는 것이니까 결국 각각의 보험에 따라서 이 담보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보험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계약법상 보험의 정의와 보험업법상 보험의 정의는 좀 차이가 있는데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뭐 10분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시죠. 네.